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양측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론화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산과 구자읍, 우도면 주민들이 도의회의 공론화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공항 확장은 불가능하고 제2공항에 중대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는데도 도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과학이 지향되는 공항 건설을 전문성 없는 일반 도민의 의사를 따르자는 것은 도민의 선택권을 빙자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공론화 요구 청원서를 제출했던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도의회의 공론화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기본계획 고시부터 중단하라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광화문 철야농성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향후 제주도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숙고하고 또 도민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원 13명이 발의한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될지가 최대 관심거리입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간담회를 열어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석 의장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상정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권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상정이 이뤄질 경우 투표로 결의안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도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오후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과 카지노 대형화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주도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쓰레기와 하수 처리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과 문제를 점검합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 3곳의 누적 부채가 6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들은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해마다 해외 본교에는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어교육도시에 가장 먼저 개교한 런던 컬리지 스쿨 제주부터 브랭소몰 아시아와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 JDC는 제인스라는 국제학교 운영 법인을 설립해 국제학교 3곳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학교 3곳의 누적 적자는 모두 5,917억 원. 국제학교가 설립 이후 9년 만에 부채가 157배나 급증했고 자본 잠식률은 355%포인트나 늘었습니다. NLCS와 브랭서몰 아시아, 세인트 존스 베리 아카데미의 학생 충원율은 각각 88%와 68%,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모두가 개교 이후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워본 적이 없다 보니 정원 미달에서 오는 적자는 고스란히 법인 부채로 쌓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모집하지 못한 학생 수만 1,045명이나 돼서요. 이 수입 부족으로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영 악화를 불보듯 뻔한데요. 제인스는 건물 투자 비용에 따른 금융 부채라며 정원을 채워나가면 오는 2023년이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학교 건물 투자 시설에 관련한 장기 금융 부채입니다. 2023년 즈음에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자본 소지 흑자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인스가 학교 이름과 교육 시스템 사용 조건으로 외국 본교에 지급된 로열티는 54억 7천만 원.
귀족 학교의 이미지가 여전하고 정원 미달로 인해 누적 부채가 쌓이면서 부실 경영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이 JDC의 현안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무산된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인한 어민 피해 보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과 신항만 개발 예산 지원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제주 해군기지를 현장 방문합니다. 공공기관인 제주도 혈액원 직원의 3분의 1가량이 다단계 판매업체 회원으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이 무너진 심각한 일인데요. 영리활동인 줄 몰랐다는 소명에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산하의 제주도 혈액원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담당하는데 직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3분의 1가량인 13명이 2016년 9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주로 영양제와 생활용품을 판매했는데 240여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또 개인당 많게는 50명의 판매원을 거느려 배당금을 받았는데 혈액원 직원 13명의 하위 판매원 수만 325명, 25배나 많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규정인 영리 업무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한적십자사의 특정 감사 결과 수당이 나오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직원 1명만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혈액 사업에 관련돼서 헌혈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했다가 하면 진짜 큰 잘못인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본인이 사사로이 쓰거나 이런 부분이지. 국회에 제출된 탄원서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수십만 원짜리 물품 구입을 권유했고 봉사활동 학생이나 헌혈자가 있는 근무 공간에서도 버젓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매주 목요일 다단계 교육에 연차를 내고 참석하는 등 영업활동을 한 직원도 있었지만 적십자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기관이 무너졌는데도 아주 부실 감사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실한 내부 징계를 엄단해야 합니다. 혈액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혈액원에서 다단계 판매가 성행했지만 이 부실한 감사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은 성폭행을 시도하는 전 남편에 저항하다가 오른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처가 오히려 전 남편을 공격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긴급 체포 때부터 경찰 조사 내내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던 고유정. 고유정 측은 지난 6월 말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저항하다 다쳤다며 오른손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 씨 측은 5차 공판에서 전 남편이 휘두른 칼을 빼앗은 뒤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른손 상처가 방어하다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을 하다 다쳤을 수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법의학 교수는 고유정 손날에 생긴 짧고 평행한 상처 3줄은 전 남편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다 생긴 가해 흔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고 씨는 전 남편이 흉기를 휘둘러 이를 막다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상처가 깊지 않고 단조롭게 나타나 반항하다 생긴 흔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팔과 다리, 복부 등 다른 곳에 있는 상처도 자해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정 결과가 피고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 주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피고인의 주장과 근거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선택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주장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서도 피해자의 시신을 어떻게 유기했고 어떻게 은닉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고 씨 측에서 요구한 현장 검증 여부에 대해 다음 공판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두 사건을 병합해 한 재판정에서 다루는 것도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화끈거리고 통증을 일으키는 화상벌레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방역당국도 비상입니다. 대구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저녁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심세훈 씨는 매트리스 위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심 씨는 무심코 벌레를 잡으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염증 등을 유발한다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 이른바 화상벌레였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주택가에서 더구나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그렇게 발견했던 자체가 더 좀 불안하네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5일 대구 서구 비산동 한 빌라에서도 화상벌레가 발견돼 주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모기 같은 건 줄 알고 손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세히 보더니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손으로 안 만졌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 생각. 최근 경북대 한 건물 화장실에서도 발견돼 학생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학교 측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도 있지만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상벌레 출현에 방역 당국도 비상입니다. 예방법, 치료법을 알리고 방역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둑, 그다음에 풀들이 쌓여있는 이런 곳에 서식한다 하니까 저희들 취약지 방역을 또 구군을 통해서 또 강화하겠습니다. 청딱지 개미 반날개의 체액에 있는 페데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물집이 생기거나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접촉 후 12시간에서 36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접촉한 손을 통해 독성 물질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어서 물과 비누로 접촉 부위와 손 씻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북 완주에서 발견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토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용 퇴치약은 따로 없지만 모기 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더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1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 들면서 구름 많다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양은 5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성산 지역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가 15도, 동부가 14도, 북부와 남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와 남부가 22도, 동부가 21도, 북부가 2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기온은 대체로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대 4m로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단순 정보나 일상 업무는 구도와 메모, 전화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자료 집계 시스템을 활용해 학교로 직접 자료 요구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학교 공문서는 13,0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7.8%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6,5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8.6% 늘었습니다. 제주 흑돼지의 맛을 결정하는 변이 유전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연구소는 MYH3라는 변이 유전자를 보유한 제주 재래 흑돼지가 일반 돼지보다 근내 지방 함량과 적색육이 3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변이 유전자를 육질 유전자로 이름 붙이고 연구 결과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 본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시 삼양동의 제주 복합발전소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24일 애월항에 LNG 수송선이 처음 입항해 LNG 저장 탱크와 기화 송출 설비 가동 시험을 마치고 천연가스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는 한림 복합발전소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되며 배관공사가 마무리되면 가정용 천연가스도 공급됩니다.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현직 교사가 연간 7명에 이르는 가운데 10명 중 8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은 36명으로 연평균 7.2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만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86%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